예,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 김현성 박사의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바꾼 세상을 진행하고 있는 청담 해리스병원 신경외과 김현성이고, 지금 현재 대한체소침습 척추수술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JMS 학술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 전임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 BTS 공연이 있어서 아마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거라고, 광화문에서 몰릴 거라고 하는데, 완연히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그 닥터리슨 김현성 박사의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바꾼 세상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추간공 경유 여추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도 지금은 대부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적응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목 디스크 수술하면 안 된다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그 전문가이신 장지우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그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지우 원장님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금 연세 OK병원 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원장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세 OK병원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장지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 이게 이제 기존의 절개 수술과 비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AI,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 젠스파크 또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님을 꼭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목 디스크 수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목 디스크 수술이 많은 난이도가 있고, 또 통증이 심해도 참고 가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그 목 디스크 수술이 그런 위험한 수술의 대상이 되었는지, 또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장기호 원장님과 대담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원장님께 그 기존의 목 디스크 수술은 굉장히 좀 수술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기다렸다가 하려는 경향들이 많았었잖아요. 물론 네. 환자분들도 그랬지만,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목 디스크 수술은 보통 목 앞쪽으로 진행을 하고 마치 갑상선 수술과 같이 목 앞쪽에 크게 한 3에서 5cm 정도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 앞쪽으로 흉터가 남게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꺼리게 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 앞쪽으로 지나가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 중에서 동맥, 정맥 다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고 식도, 기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근육층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고,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건드려도 이제 합병증이 생기거나 이제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좀 꺼리게 됐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로는 허리 수술이나 목 수술이나 똑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목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고 수술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목 수술의 난이도가 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제 안쪽에서 이제 피가 차거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물들에 이제 유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압박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앞쪽에 이제 큰 절개를 통해서 디스크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흉터가 남는다. 그리고
목 앞쪽에 말씀드린 기도 그리고 갑상선도 존재하고요. 정맥, 동맥 그리고 겹겹이 쌓여 있는 근육층들을 다 양쪽으로 제껴야지만 이제 척추가 보이게 됩니다. 경추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 조직이 손상되고 이 정상 조직이 손상되면은 근육과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오기 때문에 좀 딱딱해지면서 목을 좀 가누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식도, 기도 같은 것들을 이제 한쪽으로 제껴놓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화곤란, 그러니까 삼킴에 좀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진행할 경우에 이 목소리를 내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고음이 좀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이 많은 구조물들을 이제 젖히고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한 4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회복 부담이 좀 크게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제 허리에서는 쭉 근육만 있기 때문에 근육을 박리를 하고 수술하면 근육의 손상 정도, 뭐 근육의 손상은 크게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추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큰 혈관, 경동맥이나 식도, 또 기도, 또 아까 장지우 원장님 말씀하신 목소리 나는 신경, 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목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수술 부위까지 접근하려면 그 구조물들을 제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또 두 번째 이야기로는 신경의 문제니까 이게 신경이 목신경하고 허리신경은 좀 다르거든요. 목신경은 훨씬 뇌신경처럼 중추신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신경.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두 번째 문제점. 또 하나는 되게 앞쪽 목 수술을 하게 되면 주로 앞쪽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뼈가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스크를 충분히 제거했다든지 그런 수술의 과정에 그런 문제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은 이게 이제 경추 디스크 수술 후 합병증은 되게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개 수술할 때는 이 수술의 합병증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합병증, 이제 목 앞쪽으로 이제 경추 디스크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에 대한 거고요. 이제 인접 분절 질환이라고 해서 일단은 해당되는 디스크 터진 부위, 이제 해당 경추 디스크 부위를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유압수를 보통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앞쪽으로 말씀드렸듯이 진행하는 수술인데 그렇게 유압을 시키고 나면은 그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이제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를 인접 분절 질환이라고 하고 비율이 한 8.1%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식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연화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5번 신경마비라고 해서 이제 5번 신경은 주로 어깨 팔을 이제 어깨 위로 이제 올리는 그런 신경인데 이제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거나 가끔 영구적으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팔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이건 5번 신경마비는 5번 신경을 수술 안 했는데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5번 신경 자체가 연구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5번 신경이 지나가는 주위만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신경의 주행이 짧아서 그런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그런 합병증이 되겠고요. 이제 인공 디스크랑 나사를 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유압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빠진다던가 이제 아무래도 뭔가를 넣게 되니까 이제 빠지는 문제도 생기고 이제 유압이 잘 안 돼서 안에서 덜그럭거리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관절증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는 유압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유압이 잘 되지 않고 관절처럼 움직여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후두 신경마비라고 해서 이제 목 앞쪽으로 열게 되면은 이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고 안 건드릴 수도 있는데 건드려지게 되는 경우에 수술 후에 바로 이제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고음이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네, 그래서 목 수술하신 분들 중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신 분들 간혹 있죠. 네.
그리고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수술 부위 감염, 그리고 좀 가장 치명적이긴 한데 혈종이라고 해서 피가 출혈이 생겼는데 그게 빠지지 않고 덩어리처럼 남아서 주변 구조물들을 누르는 경우를 혈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주요 실은 합병증. 혈종은 그렇게 흔히 발생하지 않지만 허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경추에 생기는 혈종은 단순히 신경을 누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기도를 눌러요. 숨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실은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아주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조치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번 생기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드문 합병증으로는 뇌척수액 노출이라든지 이제 신경 결손이 악화된다든지 혼어 증후군, 척추동맥 손상, 식도 천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드문 합병증들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생각보다 이게 그 일반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은 인접분절 질환이에요. 이제 이게 유압수를 되게 이제 목 디스크라도 대부분 유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인공 디스크를 하더라도 되게 뼈가 대부분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접분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생각보다 여기 이 자료에서도 보면 거의 8%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5년 내 그것 때문에 재수술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은 이제 많이 아프면 그 자체로 신경이 죽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수술 못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이것은 실은 이게 제미나이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건 예전에 모든 그 보편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 절개 수술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실은 이것보다 합병증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내시경이 발전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뭐 신경이 죽는데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인데 가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고 이런 합병증들을 불가피하게 가져갔던 게 사실이고 최근에 그 대학병원 뿐만이 아니고 그 수술 잘하신 분들은 이런 합병증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수술 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추 내시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은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가요? 장지우 원장님 생각으로. 제 생각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확실히 그 목 앞쪽으로 시행하는 경추 유압술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PPT 제목 자체가 척추 내시경 수술로 이제 달라진 것이라고 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 앞쪽으로 시행하는 열어서 수술하는 시행은 크게 목 앞쪽을 절개해서 일단은 흉터가 남게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근데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크게 열지 않아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를 넣어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카메라를 넣어서 보는 화면 자체가 일단 4K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치 현미경 수준으로 큰 화면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서 이제 시야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확대된 시야로 신경과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가끔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보고 뭔가를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 좀 손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시경 수술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구조물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목 앞쪽에 그 많은 이제 혈관들 그리고 근육, 식도, 기도, 신경들을 이제 건드리지 않고 이제 목 뒤쪽으로 근육만 이제 건드리고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상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게 척추 내시경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상 병변을 내버려 두고 이제 문제가 되는 병변만 선택적으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해당 부위만 제거하고 나머지 정상 조직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은 이런 장점이 그냥 말로는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척추 내시경 경추부에서는 우리가 내시경 기구를 큰 기구를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가는 기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보면 환자분들이 피부 구멍이 굉장히 적으니까 본인들이 수술한 흔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 디스크가 있었던 환자들도 되게 이제 피부 절개 절개 자체를 피부와 같이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좀 비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척추 내시경이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서 워낙 혁신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척추 내시경 수술을 거의 25년 가까이 해온 사람인데 척추 내시경 수술의 발전 중에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저는 경추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추부는 정말 큰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절개 수술하고 척추 내시경 수술의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기존 이제 목 앞쪽으로 하는 절개 수술과 목 뒤쪽으로 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이 이제 기존 절개 수술이고 오른쪽이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절개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앞쪽에 한 5에서 7cm 정도 절개를 내게 되는데 척추 내시경의 경우에는 1cm 미만으로 이제 한 7에서 8mm 정도 내시경 크기만큼의 절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절개 크기에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되고요. 수술 시간도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데 목 앞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제끼고 그리고 정상 구조물을 확인하고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척추 내시경의 경우에는 이제 뼈 위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바로 내시경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에서도 꽤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고 평균 7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한 마디 이제 내시경 수술,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된다면 사실 60분 이내로 걸리게 됩니다. 60분 안 걸리는데. 네, 60분도 사실 네, 한 30분이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이 데이터가 이제 제미나이가 옛날 데이터를 통계를 내는 거니까 그래요. 이제 실제로 워낙 엑스퍼트가 된 병원들은 이건 껌이죠, 쉽게 말하면. 네. 훨씬 더 빨리 하는데 하여튼 그거고요. 네, 조금 더 이 데이터보다 조금 더 발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혈량도 마찬가지로 열어서 하는 경우엔 당연히 출혈량이 많겠죠. 근데 내시경의 경우에는 평균 30cc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보다도 적게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 다음 날 뽑는 경우가 꽤 많고요. 입원 기간도 이제 평균 이제 열어서 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8일 정도인데 내시경의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면은 퇴원하는 편이고요. 보행의 경우에도 이제 수술 후에 열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보통 2, 3일 아니면 3, 4일 정도 후에 이제 보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시경의 경우에는 보통 다음 날, 당일도 사실 가능한 편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그래서 보행이 가능하니까 훨씬 빠르게 되겠고요. 합병증도 확실히 열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내시경이 적은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취 방법에 부분 마취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은 이건 제미나이가 전 세계 데이터를 논문을 리서치해서 통계를 내서 그런 거고 저희 나라에서는 다 전신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환자의 안전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내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국소 마취에서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지. 실제로는 마취는 두 수술이 비슷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개가 적은 게 마취에는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도움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척추 내시경과 기존 절개 수술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실은 제가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그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실제 임상을 하다 보면
6개월, 1년이 지나면 너무 많은 차이를 이렇게. 왜 그러냐면 되게 환자분들이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유압술 환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술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통증도 다 가셨어요. 그래도 본인들이 항상 좀 목에 좀 불편감을 갖거나 아니면 목의 움직임에 좀 지장이 있는 경우가 거의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디스크 내시경 환자들은 그게 없어요. 본인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디스크 때문에 수술했다고는 하는데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물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거고 이게 장기간의 추적 그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데이터들이 논문들이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차이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이건 저희 병원 데이터를 노출시키기가 좀 그러긴 한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을 완전히 마스터가 됐을 때 그 수술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 대충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요추신경 감압술 이제 단순 감압술의 경우에는 이제 척추 내시경의 경우에는 이제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유압술, 또 경추 수술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게 되게 30, 30, 30 그리고 경추는 5에서 10% 정도의 퍼센티지를 가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면 감압술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게 그리고 유압술이 훨씬 확 줄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유압술을 해야 될 많은 환자들이 감압술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아니고 유압술을 못 하기 때문에 감압술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그랬었죠. 근데 네. 지금 여기 저희 병원 데이터는 유압술을 못 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압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압술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게 환자분들의 액티비티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경추부하고 흉추부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환자분들이 그 경추부, 흉추부의 그 수술의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환자분들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시경 수술의 그 장점 때문에. 그건 뭐 장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경추부하고 흉추부는 결국 평생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이야 이제 워낙 수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뭐 수술해도 크게 장애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가신 분들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척추 내시경을 발전을 통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은 이제 척추 내시경도 원래 앞쪽 뒤쪽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다 뒤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 물론 앞쪽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뒤쪽으로 합니다. 근데 절개 수술은 앞쪽과 뒤쪽이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일반인들은 다 앞쪽으로 하는 줄 알거든요. 네. 근데 꼭 다 그건 아니니까 앞쪽도 하기도 하고 뒤쪽도 하고 또 거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어떤 합병증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절개 수술을 했을 때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절개 수술도 이제 앞쪽으로 하는 경우 이제 유압술을 보통 앞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 절개를 하고 일단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많은 구조물들을 이제 젖히고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우리 경추 부위를 만나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디스크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간판, 디스크를 제거하고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손상된 추간판을 이제 제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인공 디스크, 이제 케이지라고 하는 인공 디스크 및 골 이식제, 이제 뼈와 비슷한 구조물을 삽입을 해서 이제 디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 해당하는 이식제를 넣어서 높이를 맞춰주게 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끔
이제 금속판을 사용하고 그리고 금속판을 고정하기 위해서 나사를 이제 삽입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제 결국 수술 이름이 유압술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합병증이 꽤 많이 발생한다는 게 이 수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연하곤란, 이제 목 넘김이 뭐 일시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오래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 때마다 좀 불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목 앞쪽에 이제 철판을 대고 나사를 박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추 앞쪽으로 이제 만져지는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이 이제 걸려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신경이 건드려지는 경우에 쉰목 소리, 이제 성대 신경 자극으로 인해서 쉰목 소리가 이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혈종, 아까 말씀드렸던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했던 이제 혈종에 의해서 이제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응급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감염, 이제 열어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나 먼지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감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유압, 이제 관절이 아닌데 이제 관절처럼 유압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 부위가 관절처럼 작용을 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이게 유압을 시켜 놨는데 이제 인공 디스크 넣고 이제 나사로 다 고정을 했으면 단단해야 되는데 움직이게 된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나사가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가 이제 뼈에 어설프게 박혀서 통증을 유발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방금 전에는 앞으로 수술했을 때, 물론 앞으로 수술이 유압술 말고도 인공 디스크도 있어요. 근데 유압술을 주로 많이 하고, 물론 인공 디스크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합병증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하는 수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일부 적응증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영어로 이제 PCF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뒤쪽으로 이제 경추를 접근해서 추간공, 이제 신경이 나가는 부위, 뭐 좌측팔이나 우측팔이 아플 때 이제 신경이 나가는 그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그 구멍을 넓혀주는 수술이고, 이것도 기존에는 이제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열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 및 접근을 목 뒤쪽으로 하게 됩니다. 목 뒤쪽은 목 앞쪽과는 다르게 근육과 이제 뼈, 이제 후궁이라는 뼈가 존재하게 되고 이제 근육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궁을 절제하면서 이제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제 후궁이라고 이제 신경을 덮고 있는 뼈가 있는데 일부 갈아내고, 그리고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도 일부 갈아내면서 눌려 있는 신경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관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간공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현미경을 넣게 됩니다. 현미경을 넣어서 이제 신경을 확인하고 이제 디스크가 나와 있든지 하는 그런 병변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추간공 확장을 했으니 이제 신경 감압을 위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이제 눌려 있는 신경을 넓히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병원에서 보통 협착이라 하면은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인데 어딘가 눌려서 좁아져 있다, 디스크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주변 조직이 두꺼워져서 눌려 있는 경우 모두 좁아져 있다고 해서 협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협착 부위를 해결해 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근육을 절개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절개 범위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출혈도 좀 많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술하는 것과 비슷하게 드물게 쉰목 소리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목을 좀 꽤 째고 들어가기 때문에 목 근육 강직 및 통증, 이게 좀 이 수술의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짠 만큼 이제 꽤 많이 통증이, 뒷목 통증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뒷목 통증이 이제 승모근 통증과 함께 이제 우측 어깨, 뭐 좌측 어깨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꽤 뻣뻣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열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피가 나고 그리고 감염, 그리고 신경의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은 뭐 그 뒤로 하는 수술이 그 많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출혈이 많이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수술 시야가 그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 병변을 제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목 뒤에 근육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단점, 또 이제 장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목이 앞으로 꺾이거나 하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주로 앞쪽으로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병변을 뒤로 그 아주 최소 침수 부분만 병변 부위만 해결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앞쪽으로 많이 수술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요? 네. 결국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병변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고요. 이제 주변 구조물에 큰 손상 없이 해당 부위에만 접근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위만 제거할 수 있다. 그게 큰 장점이 되겠고, 정상 조직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열어서 하는 경우 앞이나 뒤나 상관없이 이제 정상 구조물들을 많이 째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내시경의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에서 8mm, 1cm 이내에 상처를 내면서 들어가게 되고, 근육은 근육에 근육을 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육이 다 살아있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은. 근육을 째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육 결 사이로 집어넣기 때문에 근육에서의 출혈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을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 같은 것들이 좀 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 일단은 절개 자체도 작고 그다음에 근육 손상도 없기 때문에 짧은 입원 기간,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절개, 최소 흉터. 그래서 사실 내시경하고 이제 다른 데서 내시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외래에서 목을 보게 되면 사실 어느 부위를 쨌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출혈 및 통증 감소에 의한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의 경추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쪽을 처음에 트라이는 앞쪽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뒤로 돌아왔습니다. 단방향, 양방향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단방향에서는 이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된 과정들이 있는데 이 포스트 슬라이드를 보고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네, 여기 일단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 수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제 원래는 앞쪽으로 수술을 많이 했지만 이제 뒤쪽으로 시도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절개 부위가 크고 근육 손상이 꽤 커서 이제 결국에는 좀 앞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내시경의 도입 그리고 발전에 따라서 이제 목 뒤로도 내시경으로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1944년에 첫 번째로 목 뒤쪽으로 추간공 확장술을 이제 한 그런 케이스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2001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니멀하게 이제 조금만 째고 이제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는 그런 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단방향 내시경, 이제 내시경을 사용해서 이제 2007년에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시행하고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시행을 했고 87명의 환자에 대해서 이제 목 뒤쪽으로 추간공 확장술을 이제 내시경으로 시행을 해서 꽤 많이 확립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도 비슷한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데 목 앞쪽과 이제 목 뒤쪽에 이제 내시경으로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한 것에 이제 비교 연구가 있었고 이제 크게 차이가 없음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 뒤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열어서 하는 경우에 해결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보통 디스크가 너무 많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디스크 주변의 조직들이 뼈가 많이 자라서 이제 목 앞쪽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쪽으로 이제 시행을 해도
이제 증상이 일부만 좋아져서 목 앞쪽으로만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일부 이제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뼈를 갈아내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하셔서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를 하시면서 이제 목 앞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최소화하고 이제 뒤쪽으로 이제 웬만한 환자들을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이제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네,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실은 이게 그 루에텐 쌤이 제 사부예요, 사부. 여기 2007년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07년도가 첫 번째 논문이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그 다음에 그때는 그 추간공이라고 구멍만 그쪽만 살짝 뚫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디스크는 제거할 수 있었는데 진짜 주요 병변은 제거를 못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변화가 나온 게 2020년 제 논문이거든요. 이게 그 추간공을 훨씬 더 확장시키고 뼈를 제거를 해서 앞쪽 병변까지 다 제거를 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은 뭐냐면 이 논문이 41회가 사이테이션 됐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립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PPPV. 이 추간공 확장술을 해서 구멍 뚫고 그 뼈 제거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단방향도 마찬가지고 양방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술기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술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후방으로 나오는 추간공 확장술에 변혁이 일어난 게 이 논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던 거고 오늘 할 이야기 많은데 이 영상은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전에 질문 하나만 답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EN님 17H님이 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손이 둔해지고 젓가락질이 좀 어색해져 걱정입니다. 통증은 오히려 심하지 않아서 긴가민가 합니다. 좀 손이 둔해진 느낌 들긴 해요. 아프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장지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단순 질문이고 영상을 보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답변이 좀 제한적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경추 협착이 생긴 경우에 이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거나 아니면은 손이 내 손 같지 않은 그런 증상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증이 이제 질문자님처럼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손이 둔해진 느낌도 있다고 하시는 걸 보니 협착이 꽤 많이 의심이 되는 상태긴 해서 일단 병원에 오셔서 MRI로 일단은 협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은 이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젓가락질이 좀 어색해진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실은 저게 신경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지금 저 젓가락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저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게 더 심해지면 마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어서 그러면 저희 증례들을 몇 개를 보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60세 환자분이고 6번, 7번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MRI가 깨끗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MRI 잘 못 찍으셨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엄청 심하시죠. 이게 뒤가 신경인데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술 직후에 이게 디스크가 다 제거가 되고 당연히 환자분은 다 좋아졌죠. 근데 이런 6번, 7번 디스크에 대해서 기존의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장지우 원장님이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 앞쪽으로 6번, 7번 디스크를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은 목 앞쪽에 이제 마찬가지로 절개를 넣고 이제 들어가서 근육을 제끼고 디스크 부위를 찾게 되겠고요. 이제 목 앞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를 사실 전체를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디스크는 남지 않게 되는 거고요. 전부 제거를 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철판을 붙여서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합병증은 이제 삼킴 곤란, 이제 목 쉬거나 수술 부위 감염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방 경유 추간공 확장술 내시경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수술의 경우에는 목 뒤쪽으로 들어가서 목의 앞쪽에 이제 복잡한 구조물을 거치지 않고 이제 뼈 위에 이제 바로 접근을 해서 이제 뼈를 일부 갈아내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목 앞쪽으로 식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삼킴 곤란은 없게 되고, 쉰목소리도 마찬가지로 목소리 신경이 목 앞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쉰목소리가 올 확률은 없고요. 수술 부위 감염, 사실 절개 부위가 좀 커야지 감염의 위험이 좀 있는데 내시경 수술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환자분은 본인이 이제 내시경 수술 받고 당연히 좋아졌으니까 나는 수술 받고 좋아졌다 하고 가셨겠지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절개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유압술을 해야 될 제미나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디스크 심한 통증으로 왔으니까 절개 수술하게 되면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는 이 합병증이 이런 합병증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15% 20% 가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시경을 했을 때는 좀 저희가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했고 거기에는 합병증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예전에 내시경 수술이 없었을 때는 이 정도의 그 합병증의 위험률을 가지고 가야 됐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증례이고, 두 번째 증례도 재밌어요. 이분은 이제 26살, 8살 여자분이신데 실은 이 환자분은 통증이 좀 줄어서 왔었어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왔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3번, 4번이잖아요. 경추에 굉장히 위에 쪽이 경추인데 여기 MRI 보시면 신경이 하얗게 보여요. 이건 신경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이건 마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경추부의 상위 경추부는 실은 쉽게 말해서 생명과도 관련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찾아와서 본인이 수술을 하려고 왔던 환자고, 내시경 수술을 받으려고 왔던 환자고, 이게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은 이만큼 좋아져서 이제 지금 환자분 증상이 다 당연히 좋아졌겠죠. 통증도 다 좋아졌고 뭐 마비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차이가 많아요. 그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추 3번, 4번이라 하면은 생각보다 꽤 위쪽입니다. 거의 턱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앞쪽으로 수술하기가. 턱을 굉장히 많이 당겨 놓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앞쪽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턱을 당기고 난 후에 수술 후 이제 턱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추가 앞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혈관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혈에서 사실 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종 같은 것들이 좀 잘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절개형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전체 합병증 확률이 19.3%로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하곤란, 이제 식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연하곤란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혈종 5.6%면은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도 꽤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들어갈수록 혈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지혈하는데 좀 애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턱에 좀 가려서 이제 수술 시야도 잘 안 나오고 좀 많이 비껴서 봐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손상, 이제 목소리 관련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관련 손상,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추 신경 자체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혈종이 생기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경추 신경 및 이제 나가는 추간공으로 나가는 이제 팔 쪽으로 나가는 신경, 그런 것들의 손상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마찬 다른 부위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뒷목의 근육을 이제 결 사이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체 합병증 면에서
이제 거의 20%에 육박했었는데 5.3%의 합병증을 보여주게 되고 이제 식도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연하곤란은 없고 이제 재발 가능성도 꽤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상해경추부는 예전에는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그 디스커션을 토론을 많이 네. 했잖아요. 이게 접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제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환자는 이제 2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제 이미 신경이 상해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분이 절개 수술했을 때하고 내시경 수술했을 때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겠죠. 네. 네. 다음 환자 또 한 분 보겠습니다. 5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협착증 여기 보시면 5번, 6번의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있어서 온 환자분이고 내시경 수술에 이렇게 신경이 다 충분히 통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보편적으로 보면 디스크 환자분들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다 앞쪽으로 절개 수술하고 그렇게 수술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추 5번, 6번이면은 사실 제일 빈발하는 부위입니다. 경추 디스크가 5번, 6번에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말은즉 5번, 6번이 이제 목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활발한 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위도 목 앞쪽으로 절개형으로 시행하는 유압술이 있을 수 있고 목 뒤쪽으로 시행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사례는 이제 55세 여성이었고 이제 경부통이 있고 그러니까 목이 아프고 이제 팔도 아프고 좀 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고 근력 저하가 있었고 근데 MRI상 확인을 했을 때 추간공 협착 및 디스크 탈출이 있었습니다. 이제 절개형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바로 누운 자세로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제 목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측에다가 한 5에서 7cm 정도 절개를 내거나 아니면 좌측으로 내거나 해서 흉터가 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케이지라고 해서 인공 디스크 아니면은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한 철판 그리고 나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수술 중에는 현미경 보조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은 엎드린 자세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목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목 뒤에는 이제 근육층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 뒤로 한 1cm 미만의 상처를 내게 되는데 최소 절개로 시행을 하고 목의 상처는 하나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꽤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시행을 하게 되고 구조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구조물이 많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움직임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꽤 장점이 되겠고요. 이제 합병증은 비슷하니까 이제 넘어가시도록 네. 하시죠. 이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이제 두 케이스가 남았는데 이 환자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6번, 7번 이 환자분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던 환자고 수술 후에 이제 뭐 다 통증은 해결됐고 합병증도 비슷한 과정 절개 수술했을 때는 유압술을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미나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정도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고 내시경 수술하면 합병증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20몇 살이었더라. 이 환자가 24살인가 굉장히 젊은 남자였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아팠던 친구고 통증이 많이 심해가지고 왔었고 마비도 좀 돼가지고 왔던 환자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디스크가 석회화가 돼 있어요. 약간 보면 MRI 보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다가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서 실은 대학병원에서 이건 내시경 못 한다고 뭐 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환자인데 이런 환자들이 실은 26살 먹은 친구네요. 이게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 또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좀 스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
앞쪽으로 절개형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 디스크를 완전 제거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석회화된 경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앞쪽이 수술을 하면서 디스크를 완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좀 더 깊이에는 중추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신경을 누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서 이 디스크를 전절제, 완전 절제를 해야 이제 보형물을 넣고 이 유압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합병증이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제 디스크가 골화되어 있는 경우 뼈처럼 이렇게 어 좀 오래된 디스크는 이제 보통 골화가 되는데 그렇게 뼈로 변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유압술이 좀 어렵게 돼서 전체 합병증도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하는 이제 일부 이제 뼈를 갈아내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골화된 디스크도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이제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을 풀어줄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내시경 수술들과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이 골화되어 있지만 이제 저희가 하던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과 똑같이 입원 기간과 수술 시간은 아무래도 골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나 그런 것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은 이 환자는 지금 26살 그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차이를 가져야 됩니다. 유압수를 함과 안 함과 그 차이가. 그리고 석회화되어 있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를 넣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압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유압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이 친구의 이 젊은 친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뭐 수술이 해야 되는데 수술이 무서워서 못 하신다고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 질문 말고 저 위에 질문 중에 한 분 있으십니다. 아까 봤던 질문 중에 쭉 넘어가시면 다른 질문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고 됐어요. 저기 보시면 리 에씨님이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엔 단순히 담 걸린 줄 알았는데 점점 어깨부터 팔까지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수술 권유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오늘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 앞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인접분절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인접분절 질환이 생겨서 이제 위로 한 마디 더 하거나 아래로 한 마디 수술을 더 하는 경우에 이제 한 번 수술하면은 계속 수술을 하게 되니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충고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를 했던 내용도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제 목 뒤쪽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을 하던 방식에서 현미경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이제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는 이제 일부 뼈를 갈아내는 그런 기술까지 접목이 됐기 때문에 목 수술은 사실 더 이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수술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목 디스크 수술은 지금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만 제거하고 정상 구조물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훨씬 더 빠른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과거의 수술 방식에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또 뼈를 일부를 제거하는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추 디스크는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해지게 됐기 때문에 목 디스크로 수술이 필요하신 목 디스크로 고생하신 분들은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수술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현성 박사의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바꾼 세상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장지욱 원장님과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4월 18일 날 세 번째 이야기 흉추에도 디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흉추 디스크에 대해서 김동욱 진료부장님과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욘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장지욱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